오늘 제가 이 잠바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 잠바를 오늘 제가 평소에 이렇게 주머니가 많고 자크로 전부 이렇게 밀폐가 된, 이렇게 이런 데가 전부 이렇게 자크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사실 잠바라고 생각할 때 아주 클래식한 잠바 개념에 오는 것들을 찾기가 요새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태원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태원은 옷가게들이, 옛날 옷가게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는 이 몸집이 큰 사람들을 위한 옷 중심으로 가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별로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오히려 산악점에 가서 찾아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권고를 해서, 오늘 동대문에 블랙 야크인가 하는 데가 눈에 띄길래 들어갔더니 주인이, 점포 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선생님을 제가 아주 평소 존경해서 뭐든지 도와드리겠다 그러는데, 이런 걸 구해왔어요. 근데 마음에 딱 들어서 제가 이걸 샀는데, 이걸 산 것은 사실은 이 잠바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제가 내일 폴란드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폴란드를 가게 되는데, 폴란드를 가게 되는 원인은 딴 게 아니고, 폴란드에 제 제자들이 거기서 국악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종전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세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앙상블 시나이라는 팀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물놀이 김덕수도 가고 그런데, 제가 요 다음 학기에 한예종에서 예술 철학을 강의하기로 되는데, 거기 연출을 맡으시는 박근영 교수라는 분이 거기 요번에 이제 연출을 맡아서 가는데, 꼭 선생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은 혼자서 단독으로 요새 여행을 댕겨본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티켓이 하나밖에는 TO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만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제 비서들을 대동하고 가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댕겨야 되니까 주머니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뭐가 빠지면 또 이거 흘리면 안 되니까 주머니가 깊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다 자꾸로 밀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다 그렇게 자꾸로 다 밀폐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틀림없는, 이제 그래서 내가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박물관도 혼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가는 곳이 폴란드의 크라코프라는, 코우라고 읽지 않고 이걸 코프라고 읽어요. 크라코프라는 도시인데, 이 크라코프라는 도시가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죠. 지금은 이게 바르샤와가 수도지만, 이 크라코프는 이제 이 폴란드의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거의
그냥 AD 1000년 정도 이래로 여태까지 계속 황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그 유적이 축적돼 있고, 그리고 거기 극장이 대단히 아주 최상급의 극장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잡담입니다만은 제가 폴란드를 사실은 그 김우중 회장하고 김우중 회장의 전용기를 타고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폴란드의 느낌을 참 잘 알고, 폴란드에서 내가 가장 그 당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김우중 회장도 폴란드가 그렇게 좋다. 사실 폴란드는 김우중 회장하고 나하고만 갔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제대로 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사람만 해도 뭐 4-5명 귀리 부인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나라고. 근데 그 광활한 대지에 그야말로 그 밀밭, 그 끊임없이 펼쳐지는 밀밭에서 느끼는 그 아주 그 싱싱함, 이런 거를 그 달리고 가면서 자기는 뭐 이제 나중에 꼭 폴란드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폴란드의 농촌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광활하고. 근데 그 당시 그 대우가 그 만드는 자동차 회사만 해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 폴란드에 포철 같은 걸 인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포철 같은 거를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자동차 공장으로 다 뭐 불과 1년 만에 바꿔가지고 전부 그 이 벨트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그 조립 벨트를 만들고 그랬는데, 정말 뭐 그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거의 뭐 6개월 만에 그냥 그 벨트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나 그 당시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김우중 회장이 이제 폴란드가 그때만 해도 엄청 쌌어요. 말할 수 없이 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칼에 해당되는 거기에 제일 그 최고 비행기 회사를 이제 인수하려고 그들을 만나고, 내가 그걸 같이 봤거든요.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큰 그 골프 코스 하나를 인수하고 싶다. 그런 그러니까 거의 폴란드를 전체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 공장에 대한 인상과 내가 폴란드에서 느낀 거,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그 폴란드 사람들에게 대해서 갖는 그 우월감 같은 거 아마 마지막으로 제가 느껴봤을 겁니다. 근데 내가 폴란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폴란드의 역사를 다 읽지 못했지만,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폴란드를 제가 일주일 다니고 온 다음에 그 폴란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역사부터 지금 다시 읽고, 비행기간에서 이제 폴란드 전체 역사를 읽으려고 좀 책을 많이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제일 그 폴란드 역사 최근 세사에서 인상 깊은 사람은 사실 바웬사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엘리엔이라고 안 읽고 이제 바웬사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바웬사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전기적인 영화가 하나 지금 원래 올라가 있습니다. 바웬사 Man of Hope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폴란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그 상당히 방대한 자료들을 동원해서 그 만든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사실 난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이런 운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웬사라는 사람이 그 일개 노동자였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미국이 레간이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폴란드 출신의 그 바오로 2세인가요? 예. 그 폴란드 출신의 그 상당히 컨트로버시얼한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그 특이한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왔었고 뭐 아빠의 화장실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아빠의 화장실인가 하는 그 영화에도 이제 남미에 온 그 교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뭐 여기 미국의 레간 그리고 이 교황과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 뭐 이런 국제적인 연대에 의해서 이제 바웬사는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동구권을 몰락시키고 결국 소비에트를 해체시켰다. 그렇게 본 쪽에 결국은 이 바웬사라는 인물이 이 세계를 하나의 역사를 바꾼 인물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결국은 그 세계 지배를 위해서 소련을 그 붕괴시키는 그 전체적 기맥힌 음모 속에서 바웬사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바웬사가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한 달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 이제 또 한 달 있다가 바웬사가 미국에 가서 의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해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좀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런 모든 변화를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봤는데 더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의미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바웬사가 그 노동자들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순전히 그 폴란드라는 역사에 내재하는 문제에서 그 이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서 바웬사가 그렇게 커간 것이지 그걸 미국의 CIA가 조작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그야말로 이 폴란드에서 일어난 변화가 소비에트 붕괴를 가져왔으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냉전을 종식시킨 거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고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동구권이라는 게 소련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야말로 이 레이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사실은 무지막지한 우파의 그야말로 레이간과 그 당시 영국의
대처하고 그 두 극우 분자들이 세계를 갖다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든지 하여튼 이 교황과 레이간이 만나고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를 등장시키고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이 정치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진짜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정치라는 게 세계에 영향을 주고 세계를 움직일 바이라면은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폴란드의 상황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동굴아파의 그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이들의 삶이 너무 열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김우중 씨가 들어가서 폴란드 전체를 접수할 정도로 열악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통의 배경은 뭐냐면 거기서 바완에서 얘기하지만 전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이 소련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 동굴아파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무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사실은 이게 결국 같은 건데 이 미국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비나인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온화하잖아요. 온화하고 재즈도 있고 도를 데려다가 하버드에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줬고 장학금 다 대주면서 그러면 내가 사상의 제약을 받은 적이 있나? 돌아오면 또 뭐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그 브레인 이걸 갖다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나 요새 영어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이거 하여튼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이 세계에 있는 브레인들을 다 이렇게 빨아다가 관계시설 다 자기 풀링해가지고 다시 다 대가리를 바꿔서 다 내보내면서 이 세계를 지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도 하나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미국의 브레인 드레인에 당한 거죠. 그러나 내가 자처해서 갔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소련의 이 동굴아파 지배라는 건 흉악했어요. 이 영화가 얘기해주는 그 어떤 현실 감각, 우리가. 그러니까 소련은 차르 왕정에서 그 벗어나서 공산체제를 만들었다면은 얘들은 다시 차르 왕정을 만든 소련이 얘들한테 차르 왕정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얘들은 이거 여기서 아무런 살아야 할 그러한 압박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불만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세계 공산당의 뭐 운동에 그리고 뭐 노동자들 연대하고 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평등을 위해서 그런 개소리를 아무리 해봐야 빵 한 조각 얻어먹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는 뭐 극심했고 그런 상황에서 바웬사가 얘기하는 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뭐 거기 인터뷰하고 그러는 거 뭐 나 자기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말을 좀 잘했다 이거야. 뭐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나서면은 군중들이 내 말을 좋아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 뭐 한 이틀 토론해서 할 거 자기 2초면은 그냥 직감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같은 소리더라. 그래서 난 지식인들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떠밀려서 자꾸만 스피커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사진 찍히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이게 행운이죠. 그게 럭키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자기가 뭐 잘난 체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단박하더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1년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면은 이 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음모에 의해서 바엔사까지 동원하고 폴란드가 그런 역사적 계기를 만들면서 동그라파가 붕괴되고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이러한 일련의 붕괴가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기보다는 결국 20세기에 구축된 이 제국주의가 20세기에 구축된 제국주의가 본질적으로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소련의 이 동굴아빠 지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굴아빠 사람이 왜 소련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은 더 처절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우파들은 이들이 몸부림치던 그러한 지배를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전혀 이게 비나인하니까 아주 온화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를 잘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돌도 유학시켜서 교육시켜 보냈고 뭐 그런 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만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는 결국은 미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은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게 아니라 소련의 붕괴가 상징하는 것은 그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 압박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도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한국의 우파만 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 정도입니다. 사실 미국 그 외에 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볼 적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폴란드가 내가 이번에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 오겠지만은 폴란드는 지금 그렇게 역사적 축적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바닥을 쳤다가 지금 아주 그야말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모습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이 바웬사를 쳐다보면서 내가 가장 느끼는 것은 바웬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자기는 리더가 뭐 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데모하는데 같이 데모했고 뭔가 그냥 외면하지 않고 노동자들과 같이 투쟁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모든 이 군중의 그러니까 우선 내가 모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혁명이라는 건 딴 게 아니야 사실은 과격한 사회 변화예요. 어떠한 형태인지 이 과격한 사회 변화인데 이 과격한 사회 변화라는 거는 대중의 삶이 망가져야 온다는 거예요. 배고프든가 아주 극도로 두드려 맞든가 뭔가 이런 고통의 고난의 시기에 가야만 그 민중은 사회 변화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 변화를 갈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왜 혁명을 못 꾸냐?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지속돼 왔다는 거예요. 빈부의 차라든가 정치적 압박이라든가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가도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 속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원하는 계층이 너무 피부로 그런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지 대중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대중혁명의 본질은 이 그래스루트에 불만이 축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불만이 해소되는, 뭐 해소라는 것보다도 불만하긴 불만스럽지.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축적되기에는 너무도 뭔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새누리당인가 뭐 온누리당인가 무슨 당이야?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이렇게 지금 설치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도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이고 그래도 사회가 그냥 그런 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가운데서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더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더 이것을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중은 이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직 소수의 지성인들의 그야말로 판단인데 이것은 지금 투표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수적으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그냥 이걸 으쌰으쌰 해야 역사라는 게 뒤엎어지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리더십은 민중과 더불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역사를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나가서 야 지금 이거 개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빨리 혁명합시다. 그 개코나 그 누가 콧방귀나 끼겠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모든 리더십이라는 건 바웬사의 리더십 그 뭐냐 그 당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진실한 바람 그런 것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중과 더불어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조작에 의해서 혁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탁월성으로서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혁명은 때와 더불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왔을 때 거기에 바웬사가 있었고 또 그걸 지원하는 레간이 있었고 교황이 있었고 그것이 소비에트 붕괴까지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국의 조작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레간의 역사 조작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동굴아파의 광범한 전체 솔리다리티라고 하는 거 그 당시 그 연대 파업이라고 하는 게 전국이 같이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굴 갖다 다 죽이는 걸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전 인민의 노동자들이 같이 파업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가 마비되는데 뭔가 타협을 해야죠. 그때 아무도 바웬사에게 나처럼 나서서 얘기할 놈이 없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스파이 노릇도 했거든. 잡혀 들어가가지고 각서 쓰고 이쪽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스파이 노릇 했다고 자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뿌락지 노릇. 그거 내가 그러면 자기 6명에다가 카톨릭에다가 자기는 순수 폴란드 혈통에다가 애색이 6명이나 있고 그 노동자로서 저기를 갖췄다 이게 자기는.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이라는 게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민중이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확한 것이 왜냐하면은 민중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민중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때가 올 때, 그 민중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들이죠. 역사에.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식으로나 모든 게 언변에서나 모든 게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때를 못 만나면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또 그거를 바톤을 이어서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도울의 사상을 통해서 또 뭐 일어나는 거고, 그거 내가 조작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올 때 그 때를 강력하게 리드할 수 있는 인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 있느냐, 그게 역사의 법칙이고 행운이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적에도 다각적인 걸로 볼 수 있죠. 미국이 냉전 체제를 저기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막 이러이러한 조작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그 동굴압파의 내재적인 맥락, 그 동굴압파를 소련이 지배해온 방식, 그리고 소련 자체의 어떤 그 뷰로크라시의 공산당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외면적으로 볼 때 깨지기 쉬운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붕괴와 더불어 미국은 같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ING다 이거죠. 그 진행형에 있다는 거죠. 그 소련이 있음으로써 그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그 건강함이 미국 자체 문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동굴압파의 붕괴라고 하는 것을, 그건 붕괴가 아니라 사실 동굴압파인들로부터는 해방이죠. 그러니까 동굴압파인들이 소위 말해서 그러한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소련의 붕괴는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다시 뭐 대국 굴기를 꿈꾸는 중국 같은 나라가 과연 소련, 미국에 그렇게 그런 수준이라도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참 큰 문제죠. 인류에 지금 닥치는 문제가 과연 한 50년 후에 중국이 지금 미국 수준이나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참 암담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철학을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강의하는데, 철학사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히랍이라고 하는 그 폴리스, 소위 조그만 워링 스테이트, 하나의 그 전쟁 국가인, 조그만 도시 국가인 폴리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일 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랍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히랍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지성의 상아탑이고, 그거를,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하고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해놓고 아주 복잡한데 내가 조금씩 알아간다. 이렇게 평생 생각하다가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불행하게 죽는구나. 오늘 우리나라 힐합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건함 속에서. 근데 진짜 개똥 같은 경건함이죠, 이게. 이런 경건함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자면 오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결국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 폴란드라는 나라를 내가 갈 텐데 거기에 바웬사라는 인물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볼 것이냐 하는 이런 세계사적 시각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오늘 우리의 철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웬사는 폴란드가 분열도 안 됐고 자주 동굴아파에서 이제 소련의 맛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상당히 용감하게 아직도 그 대신 이제 뭐 또 너무 친서방적이다 그러지만 사실 그 친서방이 아니라 끔찍한 거예요. 소련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유럽의 전체적인 그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무슨 미국의 그 예속이 된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속이 돼도 그런 스타일의 예속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게 그 나름대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제국주의보다도 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볼 적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모성애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제가 닭에 대해서 좀 기르고 있는 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데